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오늘 시장의 주요 흐름과 경제 뉴스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다양한 뉴스 기사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바로 시작하죠. 오늘 코스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날보다 59.84포인트, 그러니까 1.56% 상승해서 3,883.68로 마감했고요. 이게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와,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어요. 0.76% 오른 879.15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싸늘했다고 하던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죠. 미중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근데 오후 들어서 확 바뀌면서 전약 후강 장세를 보였는데 이 반전의 동력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장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미중 관계 불확실성 때문에 좀 하락 출발했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놀라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7,62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렸어요. 와, 7,600억이요? 네, 반면에 외국인하고 개인은 각각 7,227억 원, 540억 원 순매도했거든요. 약간 차익 실현에 나선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었죠. 오늘은 뭐랄까 그야말로 기관이 시장을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아, 기관의 힘이 정말 대단했군요. 자료를 보니까 KB증권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세, 이걸 바탕으로 코스피 4천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그러면서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 그러니까 투자금이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 흐름도 언급했는데 오늘 특히 어떤 분야가 좀 두드러졌나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정 업종 쏠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순환매 양상이 꽤 뚜렷했습니다. 2차 전지, 조선, 방산, 그리고 화학이랑 정유 업종 이런 쪽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4%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에코프로는 이건 정말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15%요? 와, 에코프로 대단하네요. 그 2차 전지 강세 배경에는 어떤 분석이 있는 건가요? 신한투자증권 분석을 보면요. 미국에서 AI 투자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이 ESS 수요가 늘고 또 전기차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열풍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수요까지도 자극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방산주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올라서 다시 그 황제조 자리에 올랐고요. 현대로템하고 하나오션은 각각 10% 이상, 9% 이상 급등했죠. 방산주 급등 배경은 뭘로 보세요? 아무래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하고 또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루마니아 방문했다는 소식 이런 게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아요. 여기에 유가 안정세랑 정제 마진 회복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S-오일 같은 정유주도 오늘 13% 넘게 급등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자동차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차랑 기아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각각 1.75%, 1.99% 상승 마감했군요. 이렇게 대부분 주도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유일하게 1.25% 하락한 점이 좀 눈에 띄네요. 이 부분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1.13% 올라서 98,600원, SK하이닉스는 0.52% 상승한 18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50만 닉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홍콩 CSOP 자산운용이 이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로 출시해서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홍콩 2위 자산운용사거든요, CSP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딱 이 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 거예요. CSOP의 이제 충상무 인터뷰를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 증시의 성장 잠재력,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주목했다, 이런 배경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이 ETF가 출시된 시점하고 맞물려서 두 종목 주가가 확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ETF 출시 자체가 영향을 준 걸까요?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삼성전자는 ETF 상장할 때만 해도 5만 원대였는데 지금 10만 원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상장 이후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제 그 이상무 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보다 홍콩 현지 투자자들 반응이 훨씬 더 뜨겁다고 해요. 거래량을 보면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요. 상장 초기에는 한 1,500만 홍콩 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2억 5천만 홍콩 달러까지 폭증했어요. 2억 5천만 홍콩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원이 넘는 엄청 큰 금액인데요. 수요가 너무 몰려서 프리미엄까지 붙고 운용사가 주의보까지 발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ETF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그거보다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반증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ETF 출시 효과라기보다는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이랑 AI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무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신용거래보다는 좀 접근하기 쉬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 고유의 변동성 위험하고 장기 투자할 때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보이는데 역시 HBM 기술력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의 5세대 제품인 HBM3E 12단 적층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국내외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KB증권은 60만 원, 시티그룹은 무려 64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와, 64만 원.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보니까 IM증권에서는 경쟁사가 HBM4 시장에 지금 예상보다 빨리 진입하면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신중론도 제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경쟁이라는 건 언제나 변수니까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지만 경쟁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느냐, 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이죠. 결국 기술 초격차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막 이끄는 동안에 좀 소외된 분야도 있습니다. 게임주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코스피 상승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세상 같은데요? 네, KRX 게임 탑1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주요 게임사 주가도 영 힘을 못 쓰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성장 동력 부재입니다. 과거에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고성장하던 시대가 좀 저물고 새로운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3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아요.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런 곳들이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게임주는 당분간 좀 어려울까요? 글쎄요, 증권가에서는 업종 전체보다는 개별 기업의 신작 모멘텀에 좀 주목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한 신작 뱀피르, 이게 좀 흥행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어떤 회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놀라게 할 만한 게임을 내놓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 관련주도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였네요. 미국 쪽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간밤에 미국에서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기업들이 좀 급락했어요.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10% 넘게 확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또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던 오클로 주식을 매도했다. 이런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하고 기관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현재 실적만 보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나 기술력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같은 그룹의 두산 퓨얼셀 주가도 오늘 5% 넘게 빠졌는데 여기는 원전과는 좀 다른 연료전지 쪽이잖아요. 여기 하락 이유는 뭔가요? 두산 퓨얼셀은 최근에 그 미국 블룸에너지하고 대규모 파트너십 발표하면서 주가가 확 급등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거다. 한 1,403억 원 영업 손실 예상되는데 이런 우려가 있고요.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수소 정책이 약간 그린 수소 중심으로 가면서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기반 연료전지에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 수주가 좀 가시화되는지, 그리고 SOFC라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이 있는데 그 수율 개선,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좀 특이하네요. 상승이랑 하락, 양쪽에 동시에 베팅하고 있다고요? ETF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더 오를 거다 기대하면서 레버리지 ETF나 코스피 200 추종 ETF를 사들이는 동시에요.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소위 곧버스라고 하죠. 여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한 심리인가요? 네, 그렇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양쪽 가능성을 다 대비하려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보통 변동성이 커질 때 자금이 몰리는 MMF, 머니마켓 펀드 ETF로는 자금 유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이런 양방향 베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본부장은 증시가 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만 섣불리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거나 정불안하다면 변동성이 낮은 단기채 ETF 같은 걸로 대응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 실적이 괜찮고 국내 주도 산업 펀더멘털이 아직 견조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흔히 주식 초고수라고 불리는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분들 선택이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메르스 증권 자료를 보니까요. 이분들은 오늘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기대감, 그리고 머크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투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 이게 유럽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한화오션, 삼성전자, 네이버 등은 순매도 상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순매도 1위인 하나오션 주가는 오늘 꽤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네요. 네, 맞아요. 초고수들의 판단과 시장 흐름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덕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한 달 만에 100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그룹 전체 시총을 900조 원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와 AI 기대감이 결정적이었죠. SK그룹 역시 SK하이닉스의 HBM 덕분에 시총이 한 달 새 30% 넘게 급증했고요. 현대차그룹도 관세 협상 기대로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한화그룹이나 네이버그룹은 최근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시총이 줄었어요. 그룹별로도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채권시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요. 외국인들이 국고채를 계속 팔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국고채 현물을 순매도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긴 매도세입니다. 주된 이유는 이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죠.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거나 높은 환율, 이런 것들이 금리나 기대를 좀 낮추고 있는 거죠. 메리츠 정권이 윤여삼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 국채랑 비교했을 때 한국 국채 매력이 떨어져서 약간 계륵 같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게으르기요.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래도 11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나거나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진전돼서 환율이 안정된다면 11월에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상상인증권이나 일부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또 연말에 기관들이 북클로징, 그러니까 장부 마감 때문에 파는 물량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새 총리가 뽑혔는데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일본의 정책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특히 엔화 약세가 더 심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그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재정 지출 확대에 좀 적극적인 인물이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아베 전 총리 시절처럼 아주 강력한 엔저, 즉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는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본 은행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상황이 다르군요. 그럼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다수 전문가들은 슈퍼엔저 재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일본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주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국내 증권시장 내부 소식도 있네요. 한국거래소 KRX가 갑자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내린다고요? 이유가 뭐죠? 네, 그 대체거래소 ATS의 넥스트레이드의 약진 때문입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더 긴 거래 시간이랑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15%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한국거래소가 좀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경쟁자가 나타나니까요? 네, 당초에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맞대응하려고 했는데 노조 반대 같은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입니다.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20%에서 40% 정도 인하하는데 이걸 통해서 효과를 분석한 뒤에 영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시작된 셈이죠. 네. 개별 기업 소식도 몇 가지 짚어보죠. 오늘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상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같은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작년 매출의 거의 전부가 디스플레이 장비였고 그중 절반이 폴더블용이었다고 하네요. 삼성의 차세대 트라이폴드 폰 생산에도 이 회사 장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실적 성장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어요. 와, 성장세는 좋은데 혹시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네, 그 점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작년 매출의 97%가 삼성 디스플레이 한 곳에서 나왔으니까요. 회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이건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 디스플레이 검사 분야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자금도 공장 증설이랑 사업 다각화에 쓰인다고 하고요. 11월 7일에 코스닥 상장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LG화학의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했다는 소식도 흥미롭네요. 엘리엇 출신이 세운 곳이라는데 뭘 요구하고 있나요? 을 확보하고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LG화학 주가가 순자산 가치 NAV에 비해서 너무 낮게 거의 74%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이사회 개편, 경영진 보상체계 변경, 그리고 보유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해라 뭐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주주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에 업황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던 LG화학은 이 소식에 오늘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침 LG화학이 LG엔솔 지분 일부 매각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사업부 매각도 추진하는 등 재무 개선에 나서던 차라서요. 이 펀드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올해 최고의 스타주 중 하나였던 삼양식품 주가는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달 들어서 14% 가까이 하락했고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밀렸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인데요. 중국 춘절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수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아, 일시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고 브랜드 파워나 시장 지배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마지막으로 좀 어두운 소식인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범죄 소식도 있네요.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기반의 프린스 그룹이라는 조직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외국인들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고문하면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이나 송금에 악용한 혐의입니다. 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 계좌, 소위 코인장이라고 불리는 걸 불법으로 사들여서 범죄 수익 인출 통로로 섰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계좌 명의자를 현지로 유인해서 인질로 삼는 통장 누르기라는 수법까지 동원됐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이 현지에서 구금되었다가 송환되거나 혹은 공범으로 수사받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중 관계 우려로 출발은 좀 불안했지만 오후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등 다양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특히 반도체는 홍콩 레버리지 ETF 출시 소식과 HBM 기대감으로 아주 뜨거웠지만 또 경쟁 심화 우려도 공존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나 일부 원전 관련주는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과 하락, 양쪽에 베팅하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뤄졌지만 11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일본의 새 총리가 급격한 엔저를 유발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국내에서는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에이지워크 타겟팅, 이노테크 IPO, 삼양식품 주가 조정 등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국제범죄의 심각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섹터별 또 종목별 온도 차이는 뚜렷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바른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같은 섹터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게임주처럼 소외되었지만 혹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특히 개인들의 양방향 ETF 베팅이나 초고수들의 엇갈림 매매 동향,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금리나 미중 관계 같은 거시 변수들을 고려할 때 현재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어떤 전환점에 맞이하게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라면 이 균형점을 어디에 두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